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발행일 2020년 6월 15일. 우경아 지음. 프롤로그. 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 내 변화의 시작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부터였다. 내가 자주 쓰는 글과 내가 만드는 이름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그만큼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다. 나 자신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정리해보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도움이 될 누군가를 위해 이 책을 쓴다.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글을 썼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힌트가 되고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차. 1장. 왜 썼나? 2장. 무엇을 썼나? 3장. 어떻게 썼나? 4장. 어떻게 변했나? 에필로그. 1장. 왜 썼나? 일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정확히 2017년 5월 21일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오늘이 20년 6월 15일이니 만 3년이 조금 더 지났다. 블로그를 보니 오늘 아침에 쓴 글까지 총 5,195개의 글을 썼다.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썼고 꾸준하게 썼다. 고향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 전 직장은 12년을 근무하고 금년 3월 말에 퇴사했다.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달 반이 되었다. 나는 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사람의 운은 10년을 전으로 변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을까? 12년을 근무한 전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을 때 무언가 변화를 강력히 원하는 나를 만났다. 인생을 살면서 그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남들처럼 열심히는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 인생의 벽을 만났다.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힘이 들었고 계속 해나갈 자신이 없었다. 아니 하기가 싫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미 세상이 변해서 평생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나도 무언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늘 답답하고 무거웠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힘이 들었다. 퇴근 후 주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지만 결국 불평과 불만 그리고 상사와 회사 뒷담화로 끝날 뿐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든 것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변화에 대한 마음은 컸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이라는 읍내에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장남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에 시달렸고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다.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인사 잘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등이었다.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다. 나 자신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애를 썼고 남의 눈치를 보고 늘 남을 생각했다. 나의 시선은 늘 남을 향하고 있었다. 성격 또한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기에 남들 앞에서 내 생각, 감정,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무거운 돌덩이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고 응어리가 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떤 한 같은 것이 있었다. 늘 나를 누르고 참기만 했다. 어떨 때는 화가 나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나의 깊은 내면과 답답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렇듯 내 마음과 영혼에 쌓인 것들이 많았기에 그것들을 풀어내고 쏟아내기 위해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많은 글을 쓰며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 버터플라이를 만나다 고향 안동에서 어머니가 농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고 판매하는 지업사도 같이 하고 있고 철물도 같이 팔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모두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엄마 혼자서 살고 있다. 혼자 있고 점점 힘이 빠지는 엄마에 대한 생각, 직장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들이 겹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엄마는 서울에 가 있는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반대를 하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인테리어 일을 1년 정도 했고 전 직장이 조명 제조 화사였기에 철문점이나 조명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고 말하는 매우 이상하고 수상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35억이라는 큰 돈을 날리고 벼랑 끝에서 무의 가치를 깨달은 최규철 대표와 최 대표에게 무자본 창업을 배운 신태순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을 한 회사였다. 카페에 있는 많은 글과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았고 책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와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를 잃고 무엇에 홀린 듯이 이곳에 빠져들었다. 버터플라이는 무자본 창업가를 양성하는 곳이었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곳이었다. 지금은 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1년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주 한 번씩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문서를 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상식을 바꾸어주는 다양한 강의를 신 대표와 최 대표가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책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 책 출판 기념회에서 신 대표가 강의를 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 영상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신 대표는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을 쌓아서 운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은 나를 알아가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라고. 나는 그 어떤 절실한 마음과 매일 글을 쓰면 운이 쌓인다는 말에 꽂혀서 그때부터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버터플라이는 돈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창업가의 마인드와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다. 직장을 다니던 그 당시 아내의 큰 반대를 뒤로하고 11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1년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 처음에 초심자 이메일 코스라고 해서 5일 정도 메일해 왔다. 나는 이 메일을 받기 시작하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메일을 통해서 마음을 관찰한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질문과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나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만났고 나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글로 기록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한 글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다. 그 당시 내가 질문과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자 나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간들과 그것들을 기록한 글들이 쌓이고 행동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운이 쌓인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했다. 그러한 운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이 180도로 변했기 때문이다.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올해 초 처음으로 만든 내 강의안의 제목과 내가 만든 책 제목은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하다이다. 정말 나는 알면 인생은 변한다. 2장. 무엇을 썼나? 1. 글을 쓰면서 변한나?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해서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 는 원칙을 세웠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질문으로 나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하고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쉬운 질문들부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등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는 글을 매일 쓰다 보니 조금씩 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외부와 남에게로 향하던 의식이 안으로 나에게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 관찰과 질문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하는 것이 보이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엔 퇴근 후와 주말에 여가 시간이 생기면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는 책을 보고 유튜브로 좋은 영상들을 보고 버터플라이의 다양한 좋은 강의들을 듣고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당시에 생산자의 개념도 알게 되었다. 부자들은 모두 생산자들이고 글을 쓰는 일이 생산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글을 쓴다는 마음의 목표를 세우자 신기하게도 일상의 모든 것이 글의 소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책을 보고 배우러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견문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관심 분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 보았다. 초반에 만든 카테고리가 내 마음관하기 질문하기라는 카테고리이고 카테고리에 총 671개의 글을 썼다. 그리고 나 관찰하기에 882개의 글이 있고 나의 생각들이라는 카테고리에 1667개의 글이 있다. 이렇듯 나에게 질문하는 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글, 나의 생각들을 쓰고 또 썼다. 같은 질문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생각들에 대한 글을 쓴 것은 그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분출하지 못해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속에 쌓여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한두 개로 시작한 카테고리가 지금은 60개 정도로 늘어났다. 지금은 블로그로 모든 프로젝트 강의 모임 공지를 하고 있기에 카테고리들을 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보며 감사일기와 행복일기도 썼고 책 리뷰 좋은 말명언 돈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난 사람들 강의 후기나 모임 후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계속 늘어났다. 매일 글을 쓰다 보니 관심사들이 계속 늘어났다.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었다. 다른 블로그의 글을 보고 공감하고 댓글을 달고 서로 비슷한 감성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면서 블로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분들과 인연이 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했다.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만났고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처럼 버터플라이를 만나고 블로그를 통해서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 점점 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가, 강사, 사업가, 대표 블로거, 유튜버들이었고 생산자들이었고 자신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내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을 보았다. 사람은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다다라는 말이 있다. 책을 쓰는 작가, 강의하는 강사,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보고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금의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다. E-E 블로그가 사업이 되다. 나는 스쿨몬스터의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책이 20번째 책이다. 20번째 책의 제목은 나는
사업 2달 만에 12가지 일을 한다. 라는 책을 썼다. 지금 하는 일을 적어보니 12가지 정도가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카테고리들이 더 늘어났다. 내가 만든 회사인 나연구소의 꿈과 비전, 1인 기업가가 된 나의 일상과 일정, 블로그 서점인 인생이 변하는 서점, 내가 하는 강의들과 내가 운영하는 강의들, 나는 작가다와 나는 강사다, 그리고 1인 기업협회와 나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다. 나는 나의 모든 활동을 전부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